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가 잔뜩 들어. 겉에는 이제 스피커 모양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겉에는 이 스피커 모양을 갖고 있대. 이 안에 이 작은 사이즈 이렇게 음을 내는 이렇게 스피커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 소리가 이제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그 어떤 마이크로 얘기를 했어도 확성기를 통해서 확성을 하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엄청나게 작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작은 거 뭐 큰 전축 가지고 이렇게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면 작은 사이즈라도 안에 스피커가 여러 개 들어갈게요. 스피커가 미니 스피커가 안에 여러 개요. 그러니까 일종의 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미니 스피커가 5개 있다, 10개 있다, 20개 있다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러면 이제 소리만 서로 연결을 시키거나 전기만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서 그 많은 굉장히 큰 소리가 낼 수 있죠. 그래서 이만한 거 가져가 가지고도 미니 스피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소리가 짱짱한 거. 스마트폰 안에도 미니 스피커 구조를 만들어주면 스피커 안에 이렇게 스피커가 미니 스피커 구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전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자세한 뭐 기술 구조는 이렇게 스피커 안에 이렇게 보면 하나 이렇게 봉 같은 게 있고 구리선 감아져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연구 자석이죠. 연구 자석을 제 방식은 이제 전기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이 여러 겹입니다. 또는 두께가 같은 것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그 파워를 소리를 냅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 원통형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 자석들을 딱 여러 개를 배치해 놓고 하나는 같은 소리 같은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납니다. 이 방식은 이제 그건 이제 줄을 딱 내려가지고 밑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줄을 내려서 봉이 있고 구리선 감아놓고 이렇게 여러 겹의 스피커 여러 겹의 두께가 똑같거나 틀리면 더 셉니다. 틀리면 소리가 더 풍성하고 두께가 서로 틀린 연구 자석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뒤에다 배치하셔도 되고 여러 겹 이렇게 밑에다가 여러 줄로 내려가고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음을 스피커로 미니 스피커에다 각각 연결을 시키면 여러 개의 스피커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대한 것도 전 세계적인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한 장치로 이렇게 스피커 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전기로 다 연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기로 연결하는데 이런 콘센트 구조로 해서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콘센트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콘센트여도 상관없어요. 스피커 미니 스피커가 이만한 게 5개 있는데 여기다 꼽아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일시에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을 보내게 뭐 블루투스로 했든지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 하면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음원이 나오는 이런 마이크와 연결해 갖고 했든지 전원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연결해 가지고 똑같은 음이 나온다 할 때 소리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크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이제 돼 있는데 겉에 외관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말이냐면 그 작은 스피커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5개짜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안에는 전기선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뭐 전기선 콘센트로 이런 식으로 전기로 곧바로 연결하는 방식도 될 수 있고 소리 음을 그쪽으로 분할해 가지고 각각 스피커에게 연결해 주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리가 같은 소리 대비해서 엄청 빵빵하죠. 그럼 이만한 거 하나 갖고 다녀도 그렇죠. 밖에 나가서 큰 전축 갖고 다니지 않고도 빵빵빵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피커에 이게 나오는 게 진동판 있죠. 진동판을 이런 하나잖아요.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또는 각 사이즈별로 여러 개로 이런 진동판은 여러 사이즈별로 틀리게 만들어주면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조명 같은 것도 보면
이거 손전등이잖아요. 이것도 이게 좀 큰 조명 같은 자동차 조명, 뭐 비행기 조명, 열차 조명, 이런 손전등 같은 조명, 대공 방화망 조명도 서로 빛이 나오는 구경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융합해서 보다 풍성한 빛을 냅니다. 또는 가운데는 그 전력을 좀 세게 주고, 전력을 각각 틀리게 주는 방식도 이제 제 방식이죠. 조명 같은 거, 레이저도 똑같아요. 레이저 빛을 강원을 이렇게 레이저 공격기 만들 때도 전력을 각각 틀리게 해서 줍니다. 가운데는 이제 전력을 좀 강하게 주고요. 구경기, 레이저 구경 나오는 데를 옆에 보장, 공간을 개척할 모양으로 공간에다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옆에다 보좌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 줄기의 레이저 빛을 쐈다고 합시다. 조명도 똑같아요. 자동차 전조등 같은 열차 전조등, 비행기 전조등 사용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운데는 전력을 강하게 주고 쭉 하고 약간 서로 구경이 틀린, 빛이 나오는 구경이 틀린 것을 같이 전력을 쭉 주면 통로를 개척해 주는 사람은 양쪽은 가고요. 그 가운데 빛은 그 통로를 옆에서 개척해 주는 거로 멀리 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 그것을 빛을 이렇게 해서 물체에 딱 닿았다 그러면 하나로 빛이 융합이 돼 서로 구경이 틀린 그 레이저 조명, 레이저 부분, 레이저 이렇게 공격기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쏠 때 조명 같은데도 서로 구경이 가운데는 이제 굵고 양쪽은 좀 작다 그러면 이것이 합해지는 겁니다.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원리라 빛이 구경이 틀리니까 서로 딱 물체에 닿았을 때 강하게 합해져서 빛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여기서 조명도, 선풍기 날개도, 프로펠러 날개도 사이즈를 틀리게 해주면 그것도 강하게 융합을 하게 되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일반 전파도 사이즈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를 쏴주면 그것이 물체에 닿았을 때 강하게 서로 융합열을 나타내는, 융합에는 강하게 융합을 해서 강하게 하나가 되고자 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강한 열을 만들어내고, 레이저 시각기다 반도체, 그러면 서로 구경이 틀린 것을 레이저의 시각장치로 써서 반도체 이것을 틀리면 하나의 초점 방식으로 맞춰주면 서로 구경이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합해져 갖고 강한 융합열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큰 구경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미세한 레이저 빛들을 구경을 틀리게 해서 목적을 따라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강한 필요한 여러 개를 초점 방식으로 맞춰서 융합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시각 장치도 서로 구경이 레이저 빛이 나오는 구경이 틀리게 해서 서로 강하게 융합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각 장치에서도 쓸 수 있고,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가공기에도 전부 다, 레이저 공격기, 공격 무기에도 이렇게 군사적으로 쓸 때는 이제 서로 구경이 틀리게 해서 초점 방식으로 딱 해주거나, 여러 비행체에서 하나의 초점 방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수천조 분의 1로 나눠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래서 그것을 좌표 숫자로 표시해주고 가로 세로로 쪼개고 상공으로 이렇게 하늘로 1cm 단위로 올려서 가로 세로로 쪼개 숫자로 표시하고, 지하로 또는 그 바닷속으로 가로 세로로 쪼개서 숫자로 표시하고, 그걸 좌표를 전부 숫자로 표시해서 그 똑같은 지점을 컴퓨터에서 47,688번이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모든 레이저 공격기가 있다, 드론이다 그러면 그때 같은 지점을 향해서 똑같이 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좌표 방식은 앞으로 GPS를 대신하고 모든 산업에 반도체 저장 장치, 반도체 입출력, 신호 입출력 모든 곳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로봇에도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이것도 좌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없는 산 같은 데나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도 좌표를 짜가지고 스스로, 기존에 이제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수천조 분의를 쪼개서 좌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거나 맵 지도를 만들어서 가거나, 이렇게 로봇이나 차량이 또는 그 하늘에 나는 드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행체가. 이 방식을 쫓아서 하시면 나사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이든 어디든 하나든 남의 기술, 방산 기술에서 이거 안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쓰시고 갖고 어떻게 하시면, 도둑질해서 방산 기술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A사 레이더 방산 기술에서 이거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면서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원래 누가 가르쳐주면 쉬운 법입니다.
남이 개발하기가 갖다 쓰면 참 쉽죠. 특화든 뭐든.